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하루 종일 쏟아진 뉴스 가운데 어떤 소식을 1위로 고르셨습니까? 뉴스 탑10의 10가지 소식 순위는 바로 이렇게 결정됩니다. 시청자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오늘의 뉴스 탑10 1위와 2위 소식을 한꺼번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김한솔이 DNA 검사를 통해서 김정남의 유족임을 증명하게 된다면 그동안 사망자가 김정남이 아니라고 했던 북한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특히 그동안 김한솔을 보호한 것으로 알려졌던 중국이 이번 사건에 적극적으로 관여한다는 신호를 줌으로써 김한솔의 등장은 여러모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뉴스 탑10이 고른 뉴스 1위와 2위. 자, 1위는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이 아버지 시신 인수를 위해서 말레이시아에 도착을 했다라는 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로 1위를 꼽아봤고요. 두 번째로 말레이시아와 북한 44년간 동맹국이었는데 이 동맹이 지금 깨지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정훈 의원님. 일단은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 아버지 시신 인수를 위해서 말레이시아에 왔다라는 설이 돌고 있는데 어디까지가 지금 확인이 된 겁니까? 저 아직 확인된 거는 공식적으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아닌 걸로 저는 좀 보고 있는데요. 지금 그 말레이시아 보건부 장관도 아니다라고 얘기했고 네. DNA 검사를 하러 온 사람이 없다라고 그랬고요. 네. 그다음에 경찰청 간부도 그래서 저는 아닌 걸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혹시 뭐 보안을 위해서 왔지만 않았다고 속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장관 정도가 그런 멘트를 하려면은 차라리 네. 모르겠다라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그렇군요. 파장이 클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중국도 개입돼 있고 북한도 네. 개입돼 있고 하니까 네. 함부로 말을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어제 사실 손소 변호사님, 어제 사실 이 병원, 쿠알라룸푸르의 이 병원 근처에는 엄청난 취재진이 몰렸었다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일단 비행기가 마카오를 출발해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 도착을 했는데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취재진이 공항에 나왔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저기 왜 이렇게 뛰어가는 겁니까? 네, 김한솔 씨가 마카오에서 비행기를 타고 말레이시아에 도착했다라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아하. 무려 300여 명 이상의 내외신 기자가 모였고요. 네. 또 그런데 끝까지 기다렸습니다만 사실 김한솔 씨와 얼굴이 닮은 사람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자 그래도 좀 닮은 사람을 찾는 기자들이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네. 결국은 그 다른 사람을 착각해서 김한솔 씨라고 이제 보도하기도 했고요. 그렇군요. 그러면서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사실 탑승자 명단에 김한솔이라는 이름은 없었습니다. 혹시 가명으로 여권을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네, 왜냐하면 이제 아버지 김정남도 결국은 이제 여권상의 성명은 김정남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김한솔도 가명으로 혹시 입국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취재진이 공항에서 계속 기다렸지만 네. 비슷한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네. 현재로서는 입국했다라는 설은 설이지 확인된 바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제 저희가 국제적인 공작 정보전의 무대가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아하. 지금 모든 카드는 쥐고 있는 건 말레이시아 정부 정찰 당국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저쪽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뭔가 지금 기자들의 눈을 따돌리고 싶다면은 아하. 절로 몰려가게 할 수는 있는 설을 퍼뜨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말레이시아가 이 사건에 대한 정보를 독차지해서 뭐 좋을 게 뭐가 있나요? 뭔가 지금 그 시간대가 뭔가 필요한 타이밍일 수도 있죠. 네. 지금 저는 지금 많은 우리나라 기자도 가 있고 한데 조금 답답한 게 좀 취재 방향을 바꿨으면 좋겠다 생각을 좀 저쪽 가 있는 친구들한테 권하고 싶은데요. 네. 말레이시아에서 와서 그 체류하는 동안에 김정남이 뭐를 했는지 지금 취재가 안 되고 있어요. 아하. 행적들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네네. 지금 저기 쭉 어디서 묶었고 누구를 만났고 저기서 누구랑 취재해 보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동선이 네.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네. 모든 거를 자꾸 이제 지난번 일본 기자들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CCTV를 찾아내서 공개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발로 뛰는 취재를 해야 되는데 계속 정부 당국 쫓아가고 하다 보면은 네. 휘둘립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추측하건대 말레이시아는 지금 그쪽의 정보기관은 굉장히 해피하다고 보거든요. 아하. 왜? 지금 말레이시아 정보기관이 저 뭔지 이름은 모르겠어요. 근데 네. 지금 저기에서 북한도 굉장히 많은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말레이 경찰이나 공안 정보기관이 움직이도록 우리 국정원이나 미국 CIA가 상당한 자료를 줄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자기들은 북한이라는 나라가 상당히 의문스러운 나라인데 거기에 대한 정보를 굉장히 많이 얻을 수 있겠죠. 네. 시간 끌면 끌수록 이 사건 수사와 관계없이
저쪽 정보기관은 많은 자료를 축적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럼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저렇게 언론을 돌리면 되는데 알겠습니다. 혹시 기자들이 그 틀에 걸린 건 아닌지. 그래서 네. 지금쯤은 한번 행적을 따라가 봐라. 네. 체류한 동안 뭐를 했는지, 크엉하고 만난 적은 없는지. 네. 그런 거 한번 알겠습니다. 했으면 또 말레이시아에 간 우리나라 기자들 입장도요. 현실적으로 보면 말도 통하지 않고 지리도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 취재를 하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제안도 가끔 아니 거기 한번 교포들이 생각해보- 있잖아요. 우리 네네. 교포들이 있고 저 친구가 그 전에 갔던 뭐 식당 고려온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만나요. 근데 그런 데 쭉 가서 해보면요. 네. 김정남 정도면은 막 쿠알라룸푸르 돌아다니면 금방 체크될 거예요. 그다음에 그렇군요. 우리 국정원 직원도 저기 나가 있잖아. 화이트. 네네. 그 친구를 구워 삼던 경찰 영사도 있을 거거든요. 하면 거의 나올 겁니다.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경찰 취재하면 더 나올 거고. 정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손 변호사님. 네. 일단은 김한솔이 병원에 왔는지 안 왔는지는 정확하게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 네. 쿠알라룸푸르의 이 병원의 경호가 굉장히 강화가 됐다. 이 부분을 보면은 현장에서는 조금 의심할 만도 하겠어요. 경호가 네. 굉장히 강화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영상을 같이 보면 좋겠는데요. 네. 일단 쿠알라룸푸르 병원의 국립법의학연구소에 현재 시신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새벽 1시 10분입니다. 네. 이 시점에 경찰 특공대가 긴급 배치가 됐고요. 네. 그 후에 사복경찰까지 현재 병원을 좀 더 강화된 순찰을 했기 때문에 네. 뭔가 특이사항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후에 새벽 2시 30분에 연달아 앰뷸런스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네. 혹시 뭔가 시신을 이제 이동시키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을 할 수 있겠고요. 그러다가 오후 3시가 됐는데요. 오후 3시에 돌연 앰뷸런스도 사라지고 경찰 병력이 철수했습니다. 아하. 그래서 현지에서는 혹시 새벽 1시부터 3시 사이에 김한솔이 현지에서 시신을 확인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네. 역시 아직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네. 이정우 위원님, 일단 김한솔 입장에서는 그 아버지 시신 확인을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아니지만 며칠 후에라도 오기는 와야 되지 않을까요? 자, 이게 지금 개인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제 정치학에 개입하는 네. 거거든요. 중국 측에서 입장에서 김한솔이 가갖고 우리 아버지 맞다라고 확인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지금 중국하고 북한 관계가 좀 문제가 많은데 지금 핵실험도 지금 임의로 해갖고 굉장히 날카롭고 지금 저쪽은 지금 그 석탄도 안 사겠다 제재를 들어가는데 이것까지 터지면은 중국은 북한 통제할 수 있는 카드를 놓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거는 뭐 마지막 단계에서 충분히 말레이가 발표하고 난 다음에 시신을 가져가는 건 몰라도 지금 당장은 저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보니까 기자들도 저기에 정력을 쏟지 말고 네. 다른 분야 분명히 골키퍼 빈대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특정할 수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님의 말씀 꼭 저기 특파원들에게 저는 전달해 저렇게 주겠습니다. 몰려가는 취재를 하게 되면요. 네네. 끝입니다. 알겠습니다. 전복해라. 자, 어차피 저렇게 몰려가든 어떤 방식이든 간에 실제로 김한솔이가 왔다 하더라도 기자들이 취재하기는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아하. 왜 그런다면 저희는 일반 승객이 여행하는 나오는 출구 아닙니까? 네. 근데 어느 나라 관광이나 VIP들이 나가는 특별 출구들이 서너 군데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거기에 이제 시커먼 썬팅이 된 자동차를 갖다 놓고 김한솔을 태우고 바로 시내로 움직인다면은 아무리 기자가 많아도 그렇죠. 도대체 찾아낼 수가 없게 될 것이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병원에서도 김한솔이 병원에 왔는지 안 왔는지도 아무리 체크를 해도 바로 그 차량으로 바로 이제 병원으로 들어간다면 네네. 도대체 알 방법이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구정훈 차장님. 네. 이 김정남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2010년에 김정남이 김정일, 아버지 김정일에게 편지를 보내서 무언가를 좀 호소하고 부탁을 했다 그러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미국의 자유아시아 방송이 어제 보도한 내용인데요. 네네. 이 마카오에 거주하고 있던 김정남이 평양에 있는 아버지에게 이 얼마 전 저와 연관이 있는 사람이면 모조리 살생부에 올려서 국가안전보위부 것들이 잡아갔습니다. 네. 이 후계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김정은을 얘기하겠죠. 네. 이 김정은에 대한 과잉 충성 때문인지 후계자의 지시인지 모르지만 이 자기 주변 사람들을 국가안전보위부 사람들이 잡아가고 있다. 네. 후계자는 원대한 구성을 가지고 이 빠빠가 이제 아버지를 뜻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김정일을 뜻하는 것 같은데 이 빠빠의 위대한 업적을 계승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신 주변에 이제 신변에 좀 위협을 좀 호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네. 또 여기서 이제 주목할 만한 것은 이 수양대군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네. 이게 이제 그 외삼촌인 장성택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수양대군께서도 이러한 상황이 초래되지 않도록 약속을 했었는데 네. 이 후계자가 너무 힘이 세지니까 네. 다 잊어버린 것 같다. 그러니까 나와 내 네. 주변 사람들 좀 보호해달라. 네. 그걸 이제 아버지에게 좀 호소를 한 이 팩스가 보내졌다. 네. 여기까지 지금 보도가 나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장성택은 외삼촌이 아니고 고모부로 고모부. 수정을 하겠습니다. 네. 자, 팩스를 보냈다는 것은 김정남이가 김정일에 가는
비밀 팩스 번호를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알고 있다는 얘기고 저렇게 되면 일단은 그 김정일이가 받는지 안 받는지는 확실은 할 수 없으나 네. 일단은 김정일 집무실까지는 분명히 간 겁니다. 아하. 하면은 이게 팩스가 쭉 쌓이거든요. 네네. 쌓이는데 그거를 이제 뭐 저 설계실에서 네. 정리해서 일부러 제거하면 몰라도 네. 일부러 제거하지 않았으면 김정일이 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예. 그러면 봤다면 이 내용의 구구절절, 그러니까 본인의 지금 위험한 상황을 아버지에게 지금 알리는 편지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김정일이 이거를 내용을 봤다면 봤어도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 가만히 있지 않았죠. 지금 그래서 그 김정은과 김영철 이 고영희 소생들이 네. 최고 지도자가 될 때까지 김정남이를 제거하려고 수도 없이 노력을 합니다. 네. 노력하는 그때마다 김정일이가 그걸 제지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김정은이가 2012년도 자기가 최고 지도자가 되기 전까지는 네네. 도대체 아무리 노력해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죽일 수가 그렇군요. 없었는데 그래도 2010년도 9월 이후에 네. 김정은이가 국가안전보위부 부부장 역할도 가지고 있었고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직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네. 막 군과 정보기관을 통해서 김정남이를 암살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그렇죠. 김정일이가 결코 허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실패도 하고 계속 연기가 됐었던 거군요. 자, 그리고 김정남이 이번에 암살되기 전에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한 식당에 자주 들렀었다. 이 식당이 지금 또 언론에 관심을 끌고 있어요. 뭐 네. 어떤 곳입니까? 네, 현지 교민 부부가 운영하고 있는 네. 식당인데요. 네네. 이제 그 쿠알라룸푸르 내에 있는 부킷 빈탕이라는 그 지역에 있습니다. 아, 지금 네. 고려라고 써 있네요. 고려 레스토랑이라고 써 있는 화면을 봤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2012년부터 14년 중반까지 뭐 8차례나 이 식당 고려원인데요. 고려원을 찾았다라고 그 식당 주인인 그 황모 씨가 이야기를 했고요. 네. 특히나 이제 이 식당을 찾을 때 두 번째 부인으로 알려져 있는 이혜경과 함께 왔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2012년부터 2014년까지 8차례.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온 건 아니지만 8번, 3년 동안 8번 왔지만 김정남이라는 사람이 워낙 얼굴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식당 주인이 기억을 하고 있었군요. 그런데 이 식당에 들렸을 때 뭐 식기하고 음식을 누가 가져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네.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 식당 주인 황모 씨가 이 김정남이 식당에 그 자주 오는 것을 그 대사관, 말레이시아 주재 한국 대사관 측에 이야기를 했고요. 또 그 2014년에 김정남이 식사를 하고 갔는데 그 네. 이야기를 하자 김정남이 이제 그 사용했던 그릇 그리고 또 수저 물컵 등을 이제 그 비닐에 담아서 아하. 대사관 측에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아하. 대사관 측에서 또는 대사관 측을 통해서 정보기관이 요청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특히나 이제 그 기관 요원들이 찾아와서 몰래 지켜보기도 했다라고 네. 했는데 아마도 김정남의 DNA 또는 지문을 이제 그 획득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유명 인사의 생체 정보를, 생체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를 해본 부분이기도 한데요. 어떻습니까, 교수님? 이 해외 교민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대사관에 이런 유명 인사가 오고 그러면 제보도 하고 종종 일어나 보죠? 아무래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네. 대한민국 국익에 필요한 부분은 협조를 잘 해주십니다. 그래서 아하. 현재 김정남이가 왔다 가면은 먹던 남은 음식이라든가 네네. 이렇게 쓰던 그런 물컵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공해 달라 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제공해 준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그것뿐만 아니고 김정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이런 정보를 사방에 흘리고 다닙니다. 네네. 프랑스에서, 오스트리아에서, 네. 모스크바에서, 그다음에 당연히 마카오에서, 그다음에 말레이시아에도 그렇고 네. 이 곳곳에 애인도 다 있고, 네네. 곳곳에 애인이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온갖 유전 정보를 다 던지고 다니기 때문에 네. 유전 정보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축적돼 있는데 그렇군요. 또 말레이시아에 있는 또 직원들이 네. 또 말레이시아 현지에서도 그렇게 유전 정보를 이렇게 입수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김정남 암살 사건 이후에요. 이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가 모든 공식 활동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그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In order to prevent more possible defections from North Korea, I think Kim Jong-un may do anything. Even kill you. Of course, why not? 국내에도 암살자들이 잠입해 있다는 첩보를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실제로 테러, 암살이 자행되지 않도록 정부 당국의 만전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자홍 차장, 네. 이 지금 하태경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네. 태공사 입장에서는 지금 보면 굉장히 신변의 위협을 느낄 것 같고 그리고 또 실제로 1순위로 타겟이 될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 당국자의 얘기에 따르면 신변 보호를 위해서 외부 강연이라든지 네. 인터뷰 같은 공식 활동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고요. 이 기존에 잡힌 공식 외부 일정은 모두 취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태전공사는 원래 그 미국 방문을 희망을 했었는데요. 네네. 아무래도 미국 방문도 당분간 좀 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 어젠가요 보도가 나왔잖아요. NSC가 열렸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황대행 주제로. 네. 그때 주제도 테러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같은 저는 맥락으로 보는데, 근데 NSC 열린 건 굉장히 잘했는데 제가 하나 못마땅한 게 하나 있어요. 그 상임위원회를 열었는데 네. 국내 테러를 방지하려면 누가 핵심이겠습니까? 국정원도 있지만은 네. 경찰이거든요. 그다음에 바다를 통해 자입한 다음에 해경이 막아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NSC를 열었으면은 경찰청장의 상위 부서 장관이 누굽니까? 행정자치부 장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국민안전처는 밑에 해경을 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두 분은 빼고 네. NSC를 열었어요. 국방장관, 외교장관, 통일장관, 국정원장, 그다음에 국가안보실장, 그다음에 차장 이렇게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NSC를 운영하면서 뭐가 좀 빠져 있어요. 법무부 장관 들어가야 되고 경찰청장을 대신하는 행정자치부 장관 들어가야 되고 네. 안전처장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번 기회에 어차피 NSC를 한번 열었으니까 그것도 한번 수정을 해서 좀 더 테러에 대한 정책을 좀 세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네. NSC 정상적인 회의가 열리면 네. 당연히 총리도 들어가고 네. 지금 말씀하신 관계장관이 다 들어갑니다. 네네. 근데 NSC 상임위가 열리면 네. 상임위 몇 명 안 됩니다. 네. 안보관계 장관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NSC 1차장 정도 그 안보실장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네. 상임위가 열렸을 때는 행자부 장관이나 뭐 경찰청장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건 맞는데 어제 안보 주제였으면 그렇게 여는 게 맞는데 예, 예. 이번엔 대테러거든요. 대테러면 네. 경찰이 주의할 수 있는 부대가 장관이 가야 되는데 지금 NSC 여는 게 지금 우리가 지금 뭔가 조금 한 박자 늦었다라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김정남 암살 사건이 지금 북한과 말레이시아 간의 외교 분쟁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양상인데요. 1973년도에 양국은 그 외교 관계 수립 이후에 44년 동안 동맹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영상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the jurisdiction where this incident happens. So the Malaysian police spoke to the media without any identification from the embassy that we confirmed his another name that we did not know at all. I base on the procedure adopted, which is being stated in our legal system. First. Number one, the body must be identified. The most eligible to identify the body physically is the next of kin. Those who has a very, very close relationship to the deceased. We have to prove the deceased through scientific evidence. That is the DNA test. But the first post-mortem without permission and without attendance from our side. So this strongly suggests that they are deceiving us, they are concealing something which needs some more time. We have bilateral agreement with a country involved, and we will use all those sources, those avenues to get these people to come forward or to be arrested, hand over to us for further investigation. As far as all the happenings clearly show that this incident is politicized by Malaysia in collusion with South Korea. 자, 손수호 변호사님. 네. 지금 북한과 말레이시아 44년간 아주 돈독한 동맹 관계였는데 네. 자, 어느 정도로 사이가
있었다고 봐야 됩니까? 일단 외교 관계가 수립된 게 벌써 1973년이니까요. 네. 굉장히 오래 전입니다. 네네. 또 73년도에 외교 관계가 공식적으로 수립된 이후에 2003년부터는 양국 국민들이 이제 비자 없이 서로 입국을 할 수 있게 그런 관계였고요. 네. 더군다나 북한 노동자 약 300여 명이 말레이시아 남쪽 지역에 탄광에서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이런 점을 볼 때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 무비자로 입국을 허용하는 두 나라의 관계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돈독한 관계라고 봐야 되는 거죠. 지금 말레이시아도 이제 외교적 방향을 결정하셔야 될 것 네. 같은데 옛날에 반둥 회의라고 있었죠. 인도네시아 중심으로 열린 77 회담 그래서 비동맹 회의라는 게 연합체라는 게 있었어요. 나사리가 주장해서. 그래서 냉전 때 미국도 아니고 소련도 아닌 체제 비동맹이 굉장히 컸었는데 그 멤버의 연장 중에 하나가 말레이시아고 그래서 비동맹이니까 우리하고도 수교하고 북한하고도 하는 체제를 택했다가 말레이가 이번에 험한 꼴을 당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73년도면 월남 공산화되기 이전이고 한데 그때만 해도 양쪽으로 다 양다리에 걸치는 게 이익이었을 텐데 네네. 지금은 이제 저기 말레이시아도 남사군도에 자기네 국익이 걸려 있거든요. 중국하고 갈등도 있고 그래서 네네. 친미 노선으로 갈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해야 되는 타이밍이 김정남 사건으로 딱 들이닥친 겁니다. 그렇군요. 친미로 간다면 한국이 될 거고 그게 아하. 아니라면 북한일 텐데 말레이는 지금 외교적으로 지금 비동맹 노선을 계속 유지할 거냐 말 거냐 그 문제에 부닥쳤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아까 이정우 의원께서 말레이시아 측이 지금 정보를 그렇죠. 독점하고 지금은 다 땡기는데 이게 끝나고 난다면 너 누구 편이냐 질문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렇군요. 저기서 옛날 미얀마처럼 아우산 사건 났을 때 북한하고 단결을 하게 되면은 한번 기회가 경제적으로 클 수 있는 기회가 올 거고 만약 어정쩡하게 간다면은 그렇죠. 북한은 계속 비동맹 국가를 상대로 지금 어떤 액션을 할 거거든요. 네네. 또 당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2013년도에는요. 김정은이 이 말레이시아의 헬프 대학교라는 데서 경제학 명예 박사까지 수여를 받았습니다. 그만큼 동맹 관계가 아주 돈독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저 박사기 부분을 제가 뭐 좀 설명드리자면 네네네. 저게 이제 북한 대사관에서 온갖 그런 그 뇌물이나 네. 그런 저 공작을 통해서 대학의 총장을 구호 삼고 해서 네. 우리 지도자한테 박사기 하나 달라라고 노력을 해서 아하. 준 것인데 저거 뭐 김정일이나 김일성 같은 경우는 네. 그런 박사기 수백 개 가지고 있는데 김정은이가 처음으로 하나 받았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뭐 갈 길이 멉니다. 네, 뭐 진짜 사정을 해서 받았는지는 뭐 확인할 수는 없지만 아마 거의 뭐 그 예, 예. 맞다고 보는 게 맞을.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자욱 차장, 네. 이 말레이시아 정부가 심지어는 지금 평양 주재 말레이시아 대사를 불러들였어요. 소환을 그렇습니다. 했죠. 네. 그 베이징을 거쳐서 이제 말레이시아로 들어갔는데요. 네. 이 북한 주재 말레이시아 대사인 아, 지금 이 모습이군요. 지금 네. 여기가 베이징에 도착한 모습인 네, 거죠? 평양 왜냐하면 이제 북한에서 말레이시아로 바로 가는 직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 베이징에 도착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김정남과 관련된 말레이시아의 수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하다. 네. 이 긴밀한 우호국인 북한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없다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레이시아 정부가 그 진행하고 있는 이 김정남 암살에 대한 수사의 어떤 공정성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 제가 말레이 정부를 위해서 좀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오늘 말레이 정부에게 많은 말씀을 말레이는 지금 비동맹 노선 탁하다가 지금 네. 공작의 무대가 되고 있는 걸 본인들이 그렇죠.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강철 대사가 저 한 발언 중에는 우리 저 화면에는 안 나왔는데 네. 거기 무슨 얘기가 있는가 하면 공동 수사하자는 얘기, 공동 조사하자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가 똑같은 얘기가 7년 전에 천안함 사건 났을 때 우리가 민관 군 합동 조사단이 발표했죠. 국제. 그랬죠. 그때 뭐라 그랬어요? 오이사 주치하고 하니까 공동 조사하자고 나왔죠. 국방위원회 명의로. 네네. 그러면서 물타기 계속 들어갔죠. 아하. 지금 저는 강철 대사가 하는 정책을 딱 보면서 얘네들이 무대를 바꿔서 말레이에서 자기네 표적은 천안함이 아니고 김정남이었고 네. 그다음에 말레이 사람은 안 죽었으니까 물타기 작전으로 가는구나. 말레이는 지금 어떻게 될지 지금 방향이 안 선다면은 저기 천안함 사건 백서 갖고 가세요. 네. 잘 분석해 보시면 쟤네 행동 예측 가능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나눌 얘기가 어쩌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북한과 말레이시아의 이 갈등 관계, 여기서요, 이게 외교 분쟁으로 퍼지는 데는 중국의 개입이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중국이 이 사건에, 김정남 암살 사건에 개입을 했다라는 암시를 지금 보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만약에 김한솔이 그 말레이시아로 가는 것을 뭐 허용했다든가 네. 하면은 뭐 분명히 이제 개입이 시작된다고 네. 봐야 되겠습니다. 특히 그리고 또 중국이 김정남을 그동안 보호하고 있었다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뭐 사실이고 네. 우리가 뭐 그 저 사진에서 봤지만은 그 김정남과 이혜경 그다음에 김한솔이 살던 아파트에 경찰 병력이 항상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네.
당연히 그 중국은 김한솔 가족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유족 편들기라고 보다는 일단은 그 사람이 죽었을 때 그 네. 시체에 대한 그 최우선권은 가족에게 가족에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인 공통이고 또 말레이시아 법도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말레이시아 입장에서는 가족이 오기 전에는 절대로 시체를 내줄 수 없다라는 게 기본 입장이고 북한 그 입장에서는 일단은 시체를 일단 받아가지고 네. 화장해서 그 독극물이 사용된 것을 증거를 없애려고 그러는데 네. 중국도 이제 또 때가 되면은 김한솔을 말레이시아 보내가지고 네. 일단은 그 시체가 김정남이 맞는지 일단 확인할 것이고, 네네. 그다음에 김한솔의 유전자를 채취해서 네. 김정남과 김한솔이 부자 관계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게 되면은 일단 북한 대사가 했던 기자회견 내용은 다 거짓말임이 만천하에 알려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저는요, 북한이 공작을 많이 해봤잖아요. 네네. 잘 보세요. 자, 2000년 3월 달인가 천안함 사건 도발을 했죠. 우리 네. 스모킹건을 잡았죠. 네. CHD-02D 어뢰를 딱 찾아냈잖아요. 네. 그다음 대한민국이 보복했습니까? 못했죠. 못했죠. 우리는 북한에 대해 적개심이 강한데 그해 11월 달인가 연평도 포격전 또 당했죠. 그렇죠. 그때 우리 MB가 액션했나요? 대한민국도 못했지 않습니까? 네. 미국도 못했지 않습니까? 네. 실험해도. 근데 말레이시아가 지금 자기네 땅에서 김정남 피살했다 그래서 액션을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그다음에 중국조차도 기분 나쁘다고 북한을 몰아치면 북한이 반중으로 가게 되면 자기는 미국의 대미 전선을 형성하는데 하나의 친구를 잃는데 못할 거 아닙니까? 난 이거 다 계산했다고 봐요. 북한이 네. 지금 브랭크맨십, 벼랑 끝 전술을 우리하고 미국만 상대로 건 게 아니라 자, 말레이시아 해볼라 해봐. 중국 해볼라 해봐 딱 던진 거예요. 여기에 지금 전부 다 고민에 빠진 겁니다. 저는 네. 저 공작을 기획한 친구 누군지 모르지만은 어지간히 생각했다. Think the unthinkable라고 생각해갖고 딱 던진 건데 그러니까 강철 대사가 나와가지고 공동조사자 완전히 오리발 내밀고 가는 거 아닙니까? 네. 어떻게 할 거예요? 아주 그래서 저는 긴 시간 동안 철저하게 준비된 여기서 지금 공작이다. 모든 나라가 북한 페이스에 말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걸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아무리 북한이 이렇게 공작을 잘한다 하더라도 네네. 분명히 이번에 대사를 소환했지 않습니까? 네. 이건 엄청난 문제고 그러면 앞으로 북한의 태도에 따라서 네. 대사급 외교 관계가 잘못하면 대사 대리급으로 격화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네. 물론 단교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일단 외교 관계를 격화할 가능성이 있고 물론 북한 당국이 공식 사과를 하면 얘기 좀 달라지는데 네. 공식 사과할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외교 관계가 상당히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탑10이 선정한 1위와 2위 소식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원래 다음에 3위를 봐야 할 텐데 먼저 5위 순위를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이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